난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저는 우리 이준석 대표님이 이제 선거 때 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당원들 주변 제 친구들도 감동을 했던 게 대구에 가서 네. 박근혜 탄핵은 불가피했다. 자기도 찬성했다라는 말씀하고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공존할 용기가 있느냐. 이 표현이 마치 오바마 대통령이 정말 대통령 연설 때도 미국은 흑인과 백인의 미국이 아니라 모두의 미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인용했는데 저도 똑같은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준석 대표님의 이런 생각이 잘 국민의힘을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박근혜 정부 때는 국정원이라는 국가 조직이 댓글 작업을 통해서 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드루킹이라고 하는 고도의 어떤 좀 훈련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야에. 네.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이용당한 측면, 본인이 뭐 오사카 총영사도 본인이 아니지만 자기가 추천한 사람을 제안할 정도로 그 경공모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을 확대하는데 어떤 활용당한 면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안 자체가. 네. 그러나 저로서는 집권당의 대표로서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를 경남 도정의 공백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청와대나 뭐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글쎄 어떻게 그 생각하십니까? 직접 관련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방금 송 대표님께서 언급하셨던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에 의해 행해졌던 그런 댓글 공작에 대해 가지고 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언급이 있습니다. 이거는 청와대가 사과해야 되는 사안이다. 그런 입장을 밝히셨거든요. 저는 내로남불 소리 안 들으려면은 청와대에서 먼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겸허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고요.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2018년에 굉장히 민주당이 유리했던 상황에서의 지방선거 공천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된다. 물론 사후적인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지금 세 군데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공백을 야기했는가 여기에 다시 생각해봐야 되고요. 울산도 지금 보면은 그 건이 다른 수사에 비해서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고 재판도 느리게 진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도합 네 군데의 광역자치단체가 사실 행정 마비 사태를 겪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거는 그 공천을 했던 지도부 관계자들이 굉장히 엄중한 어떤 그 질책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송 대표님이 관계하신 공천은 아니지만은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방정부 네 곳의 행정공백을 초래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의 어떤 그런 이런 문제에 대한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신다면은 당연히 청와대가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당시에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일어날 일도 아니고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공직자들이 그런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정통성을 이제 사실 공격했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공격도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 하셨던 말씀 정도만 준용해서라도 국민들께 좀 유감 표명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 시절에 국정원의 개입은 국가 권력 기관인 조직이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댓글 작업을 한 것이고 네. 또 그때는 한 3.5% 정도의 미세한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 당선 때는 15% 이상의 큰 차로 결정이 됐고 이것은 공무원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이런 것을 전문으로 이런 매크로 작업의 전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경공모 조직의 대표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 조직 확대를 위해서 좀 활용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럼 순진한 저는 김경수가 이용당한 면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찌됐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말씀한 대로 오거돈 시장, 박원순 시장 그 문제도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근데 이번에 김경수 지사의 판결에서 다시 한번 대법원이 확인해 준 것은 네. 그 저희가 업무방해 건도 있지만은 공직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물론 공소사실과는 약간 배치되기 때문에 무죄가 되긴 했지만은 어쨌든 이런 이익을 제공하는 형태의 선거 캠프 운영에 대해서도 굉장히 대부분의 질책이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의 오사카 총영사라는 자리를 놓고 외교가에서는 오사카 총영사면은 상당히 서열이 높은 자리입니다. 대일 외교의 중심적인 위치이기도 하고요. 이걸 거래의 중심에 사용하고 나중에 그런 아까 말했던 굉장히 이익을 추구했던 집단에게 그러면 센다이 총영사를 제공하겠다고 했던 거는
사실상 현대판 매관매직이거든요. 이거를 선거판에서 횡행하게 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국민들이 상당히 실망하지 않겠냐. 문재인 정부 초기에 보면은 공기업 감사나 이사 이런 분으로 좀 이해할 수 없는 분들, 예를 들어 팬클럽 뭐 직위를 하셨던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임명되면서 너무 선거 결과가 낙관했기 때문인지 이런 매관매직이 성행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다시 제기되는데 저는 좀 다시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좀 황망한 판결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처럼 매관매직이라는 표현은 좀 비약인 면이 있다 보여지고요. 우리가 이준석 대표님도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 다 수많은 공직에 추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도 자기 선거 때 지지자들이 이런 사람을 추천하게 되면 추천해 바로 한번 검증한 것이 이거를 꼭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해라고 권력을 가지고 압력을 넣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검증해 봤더니 자격이 안 돼서 결국 안 된 겁니다. 제가 이제 송 대표님과 이야기할 때 저희 당의 바로 저희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님이랑 회담이 끝난 직후에 만나기로 되어 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 최종안을 확정해서 저희가 알리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언론이 번복이라고 썼겠죠. 왜냐하면은 합의 번복. 근데 100분 재난지원금에 만에 대해서는 번복. 지금도 저희 이제 원내지도부랑 합의한 것은 결국에는 추경의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저희가 양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녀와서 저도 기재부하고 싸우면서 상당히 좀 그렇잖아요. 제가 완전히 우리 당정청이 합의된 안이 아니었어요. 네. 우리 내외도 일부 반대하는 것도 있는 거를 가지고 이제 한 건데 저에 대한 공격보다 우리 이준석 대표에 대한 공격이 당내에서 심해서 제가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메시지도 한번 힘내라고 보내드렸고 근데 결국 다시 딱 전공법을 택하는 걸 보고 역시 이준석답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조직이 분리되다 보니까 상원에 또 칸막이 같은 효과도 있고 그래서 예. 좀 그런 것 조직 자존심 따지지 말고 확 결합해서 해라라고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백신 확보 때도 질병관리청이 질병 통제 이런 방역은 잘하지만 백신 교섭 이런 것은 외교 통상 네. 능력인데 좀 약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질병관리청이 맡겨놓을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뒤늦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팀장을 맡아서 태스크포스를 맡아서 그래도 많이 좀 진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빨리 좀 시스템 복원을 해라.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시급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백신 예약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는 저도 이제 전산을 전공했지만은 최근에 어지간한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접속자가 늘어나면 서버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방식으로 보통 클라우드 네. 서버를 구성하는데 그게 지금 그 사이트 운영하는데 100억이 들었다고 하는데 98억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다고 하는데 그 예산 안에서 그 정도의 기능이 구현 안 됐다는 거는 아마 외주를 맡기는 업체라든지 정부 내 관리한 조직에서 또 일정한 어떤 조직 내 논리나 아니면 칸막이가 작용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저희가 테스트하고 예방할 수 있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접속 폭주 사태가 방증하는 것은 결국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다급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수급이 처음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느냐는 저희가 다시 지적하게 되지만은 청와대 방역기획관으로 계신 김호란 교수의 초기 판단이라든지 그분이 무슨 공직자가 되기 전에 방송에서 하셨던 말씀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판단이 청와대에서 처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저희가 작년 국회에서 저희 당의 강기훈 의원님께서 백신 확보를 위해 가지고 예산이 처음에 3천억 정도 이렇게 배정되니까 이거 갖고 되겠냐 한 9천억 정도 늘리자라는 언급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오히려 야당에서 먼저 나섰었거든요. 근데 그때 오히려 이제 공무원들이 남으면 어쩌나라는 지금 와서 보면 황당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좀 그런 판단을 했던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어떤 백신 확보라든지 방역에 대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공무원들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사후에 책임 묻지 않겠다. 앞으로도 뭐 다른 질병이 찾아온다든지 하더라도 그런 좀 선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도 빠르면 뭐 이번 달 말 다음 달 초 늦으면 다음 달 말쯤으로 저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속했던 것은 민주당에서 송 대표님께서 상당히 전격적으로 이 출당 조치를 언급하셨는데 뭐 저희도 그에 못지않은 판단들을 할 것이다. 다만 이제 송 대표님도 처음에 의지는 강하셨지만 협조 안 되는 의원님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저희도 너무 강해서 또
실효가 없는 조치는 하기 어렵다. 그래서 민주당의 조치도 참고하고 또 저희 나름의 이걸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는요. 또 일부 국민들은 아니 탈당만 하면 뭐하냐. 탈당하면 정치적으로 잠깐 곤란을 겪는 것이고 언젠간 복당시킬 거 아니냐. 이런 생각과 더불어서 아니 그럼 경제적 이익을 본 것에 대해서 환수 안 하냐. 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가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송 대표님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탈당 안 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민주당 지도부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냐 뭐 이런 또 의문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답변. 예.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수사기관을 통해서 범죄 혐의가 확정돼서 기소된 것도 아닌 상태에 국민권익위, 더구나 수사권도 없는 국민권익위에 아주 부분적인 조사만을 가지고 이런 탈당이라는 정치적 어떤 큰 결정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어서 이거는 정무적 결정을 한 거죠. 법률적 결정이 아니라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설득하고 있고 탈당을 결정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무혐의가 돼서 다시 복당하신다면 제가 당대표 표창장을 주든지 해서 뭔가 공천 과정이나 뭔가 페이버를 받을 수 있도록. 예. 어쨌든 선당 후사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응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그러면 뭐 좀 나중에 페널티를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스가 총리께서 좀 더 포용력을 발휘해서 올림픽 게임을 주최한 나라인 만큼 평창 동계올림픽 때 북한을 초청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자세를 벤치마킹해서 한일 관계를 풀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뭐 마지막까지 뭐 소마 망언까지 겹치면서 분위기가 안 돼버린 건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희가 이제 그 징용 보상 문제랑 수출 규제 문제 같이 엮여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 강제징용 보상 문제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셨거든요. 그런데도 일본 측이 수출 규제에 대해서 전격적인 판단을 좀 했었으면 좋을 텐데 왜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됐나? 특히 그 공사의 부적절한 발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의 자존심과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뭐 언론을 보면은 참모들은 강한 반대 의사, 또 대통령께서는 다소 그래도 외교적 입장을 고려하는 입장을 가지셨는데 고심 끝에 내리신 판단일 거라 생각합니다. 네, 뭐 저희 민주당 당 대표로서의 대선 승리가 목표라기보다는 우리 민주당이 열심히 변화하고 발전해서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민주당한테 한번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는 신임을 얻는 게 목표입니다. 정권 획득은 그의 부산물이지 정권 획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그러한 선거 전문 조직이 아니라 국민의 민생을 챙기고 정책을 챙기고 나라의 주권을 지켜내고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말 능력 있는 집권 여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기겠습니다. 더 빠르게 변화하고 더 치열하게 개혁해서 국민들에게 수권 정당으로서 능력을 보이고 젊어진 정당의 면모로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네거티브 없이 파지티브로 이겨보겠습니다.